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5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5월에 첫 걸음은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장중에는 내내 하락폭을 키워가며 5월도 처음부터 망하고 시작하나 했는데 장 종료 1시간을 남겨두고 극적인 반전을 보이며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0.5% 금리 인상이 예정된 FOMC가 열릴 예정이죠. 이거는 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가격에도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야 맞을 것 같고요. 문제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두 가지가 남아있다는 건데 하나는 양적 긴축, 그리고 또 하나는 향후 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우선 양적 긴축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 FOMC에서 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 FOMC인 6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정확한 시행 시기, 기간, 규모는 알려진 게 없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번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거죠. 지난 3월 FOMC에서 논의된 규모는 월 950억 달러로 양적 완화 당시에 1,200억 달러의 80%에 달하는 보유 자산을 내다 팔고 시장 유동성을 흡수할 예정입니다. 양적 긴축은 물가를 빠르게 잡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시장의 장기 채권을 직접 팔아서 장기 채권 수익률을 강제로 끌어올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장단기 금리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양적 긴축을 2조 달러 시행할 때마다 금리를 1%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적은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향후 금리 인상 속도도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3번의 FOMC에서 추가적으로 0.5%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한 번의 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거론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올해 말 기준금리는 약 3% 정도로 이건 이번 5월 FOMC에서 0.5% 금리 인상을 한 이후로도 추가적으로 약 4번, 그러니까 남은 FOMC에서 거의 대부분 0.5%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시장의 반응이 실제 연준의 행보가 어떠한가를 말해줄 것입니다. FOMC가 끝난 이후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다면 연준이 무엇을 발표했건 이미 예상되어서 선반영된 범위 내라는 뜻이 될 테고요. FOMC 이후에 다시 약세가 지속된다면 시장의 예상보다 더 긴축 속도를 높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번 FOMC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 30분에 파월의 연설과 함께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10년물 채권 금리는 장중 한때 3%를 넘기도 했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가 3%를 넘은 건 2018년 12월 이후 처음이고요.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서 장중 내내 주식시장을 압박했다고도 봐야겠죠. 금리 인상이 목전이다 보니까 달러 강세는 여전히 무섭습니다. 지속적인 달러 인덱스 상승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의 경우 1267원까지 상승을 했고 준 기축통화인 일본 엔은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환율이 심각하게 상승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채권 투자자들의 미국채 매도가 이어지면서 미국 채권 수익률의 상승에 일조하고 있고요.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금값이 하루 만에 2% 가까이 하락하는 건 정말 큰 변동인데요. 시장이 불안한데 왜 안전자산인 금값이 이렇게 내리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간단한 이치입니다. 달러의 몸값이 오르면 달러를 주고 사야 하는 모든 것의 가격이 내립니다. 금, 채권, 주식, 코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야채 가격도 내리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해서 강제로 달러의 몸값을 올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달러는 발행량이 크게 느냐 적게 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끊임없이 발행됩니다. 끊임없이 발행되기 때문에 그 가치도 끊임없이 하락합니다. 이건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단기적으로 달러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일 뿐입니다. 시장을 좀 보시면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 시장 전체를 끌어내렸던 애플과 아마존이 드디어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고 오늘도 장중 5% 가까이 하락하는 지옥도를 보여줬는데 다행히 시장의 반등과 발맞춰 하락세를 끝내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뭐 앞으로의 당분간의 운명은 연준의 결정에 달려있겠죠.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성장이 크게 침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지난 25년간 전속력으로 달려왔던 아마존의 성장이 이제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암시해주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존은 사실 더 이상 잠식할 시장 자체가 별로 남아있지를 않죠. 기대주인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 자체가 큰 폭으로 성장하지 않는 한 성장률이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기업도 영원히 급속 성장주일 수는 없죠. 어느 정도 규모에 다다르면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점차 성숙 기업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애플이 이미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존도 그 뒤를 잇게 되는 것인지, 물론 이번 한 번의 실적만을 보고 판단하기엔 이른감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극에 달해 있습니다만 장기 투자자에게는 사실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리던 시장이 그로 인해 오르던 내리던 올해 말 금리가 몇 %이건 경기 침체가 언제 와서 언제 가건 진정한 장기 투자자는 그 사이클을 몇 바퀴는 보낼 정도의 긴 안목으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거시적이라고 하는 이슈조차도 미시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하루살이에게는 하루가 일생일지 모르지만 거북이에게는 하루는 크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겠죠. 오늘은 전 세계 최고 부자 2명의 투자에 관한 조언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대장이자 전 세계 부자 순위 1위인 일론 머스크가 굳이 개미들을 향해 투자 조언을 했습니다. 첫째로, 당신이 믿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몇 개의 주식만을 사라. 그리고 그 제품과 서비스가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만 팔아라. 마지막으로, 시장에 따라 패닉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하면 장기적으로 당신에게 큰 혜택이 있을 것이다. 다들 잊고 있어서 그렇지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거의 전부가 주식이죠. 한마디로 전 세계 1위 주식 부자입니다. 이 짧은 트윗 하나에 주식으로 성공하기 위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에 살아있는 전설 워런 버핏도 지난주 주주총회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버핏은 첫째로 주식에 대해 스스로 조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죠. 어떤 회사고 어떻게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그저 뉴스나 유튜브 영상 몇 개로 매수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의사결정이죠. 둘째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매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버핏은 지난 1분기에 510억 달러치의 주식을 매수했는데요. 이건 가지고 있는 현금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맨날 주식 비싸다, 살 주식이 없다며 투덜대던 버핏이 보유 현금의 3분의 1을 쏟아부은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팔 때 버핏은 반대로 탐욕스럽게 산 거죠. 평소에 늘 해오던 말을 그대로 지키는 모습입니다. 셋째로, 자신이 이해해야 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더 격하게 표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산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도 잘 모르는 자산을 사게 되니 가격이 하락할 때 패닉에 빠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하락할 때 더 많이 살 수 있어서 오히려 기쁩니다. 이 감정을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이해하지 못하겠죠. 만약 이 감정을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라면 사실 더 이상 제 영상을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의 조언이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있지 않나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투자의 진리는 결국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버크셔가 성공한 이유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장기 보유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타이밍을 잡으려 하지 않고 장기적인 성공은 사서 보유하는 바이 앤 홀드 전략에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똑똑하거나 최소한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타이밍을 재고 예측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자기가 시장을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하죠. 개미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채권 수익률보다도 낮습니다. 타이밍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좋아하는 자산을 돈 생길 때마다 사서 자산이 훼손되지 않는 한 영원히 보유하십시오. 100% 성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